네,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저것도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 서울시장 바뀌면은 바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지 않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그 흉물을 보면서 지었던 노래인데요. 오세훈 얘기하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그러게요. 네. 다시 저 노래를 좀 들을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저 노래가 안 들리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저거 너무 흉물이다. 받들어똥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받들어총도 아니 받들어똥. 또, 아유, 답답합니다. 네. 다음 이슈 볼게요. 네. 여러분, 이런 유튜브 영상들 요즘 돌아다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BS 영상 삭제 상황, 뭐 EBS 정부 비판 영상 삭제, 검열인가, 뭐 단순 비공개인가, 인플레이션 언급했다가 영상 삭제한 EBS, 뭐 이런 식의 쇼츠라든지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보니까 EBS 유튜브 채널에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네. 이게 삭제가 되고 편집본으로 교체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비공개 처리가 됐다. 네. 그러면서 일부 소셜 미디어나 뭐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의 불편한 내용을 다룬 어떤 그 EBS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검열이 이루어진 거다. 네.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의 의혹을 막 제기하고 막 퍼나르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또 우리의 TV 뉴스 TV 조선 네,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네. EBS 경제 다큐 영상 삭제 논란이라고 해서 본인들도 또 이렇게 기사에서 다뤘거든요. 그냥 이게 얼핏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머 이재명 정부마저도 어머 배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네. 정말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요즘에 왜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 상황에 많이 이제 몰입해 계시잖아요. 네. 그 선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기사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일단 보면은 이 EBS 다큐멘터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2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정부시잖아요. 만들어졌던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어떤 특정 정권의 특정 정책을 겨냥해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라든지 통화정책을 다룬 그런 경제 다큐멘터리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더더구나, 한국 얘기가 아니라 예. 미국, 영국, 네. 일본, 튀르키예 등 각국의 금융당국의 어떤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게 정부가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돈을 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상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낸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쉽게 풀어낸 그렇죠. 다큐멘터리네요. 그런 네. 다큐멘터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다큐멘터리로 EBS가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2024년 9월에 한국방송대상 작품상도 받았고 뭐 네, 왜 뭐 이달의 PD상이라든지 EBS 뭐 시청자상 이런 상들도 많이 받았고요. 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EBS 다큐멘터리를 좀 홍보했던 블로그인데, 네. 보면 경알못을 위한 경제교육 다큐멘터리다. 이거 정말 네. 보통은 이제 방송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게 가장 큰 숙제일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방송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 그렇죠. 저는 네.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 전문가한테 PD들이 계속해서 질문 던지고 이러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왜 다큐멘터리가 원본을 내리고 편집본을 올렸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니까 올해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어요. 네.
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랑 이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만약 유튜브에서 버젓이 계속 나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플랫폼의 독점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 넷플릭스에서는 그거를 용인할 리가 없잖아요. 대리하고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그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되면 최소한 어떤 특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넷플릭스의 독점적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좀 그 이제 다른 유통은 그 제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계약에 따라서 원본을 내리고 편집본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도 보면 일단은 그 계약 체결이 올해 5월에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제 업로드가 올해 7월 말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어떤 진짜 검열을 할 거고 탄압을 할 거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이 보는 건데 그거에 그러면 EBS가 계약을 하게 둡니까? 이것부터 막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그래서 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걸 두고 또 뭐 이재명 정부가 마치 언론을 검열해서 이렇게 뭔가 언론 탄압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제목만 보면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민지원금을 이재명 정부가 계속 지급을 했잖아요. 마치 그거에 대해서 그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한 정부가 막은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EBS가 이래저래 귀찮아 버리니까 영상을 그냥 내려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뭐 검열을 했다,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좀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그렇죠. 팩트를 조금만 확인해 보면은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특히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이 막 확산하자 TV조선은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건 가짜 뉴스예요 뭐 이런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요즘 이런 게 논란이에요라고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유석 PD도 미셸 스틸 이제 방한한 걸 두고 언론들이 어떤 한쪽을 감추면서 막 그 자기들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증폭시켜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그 EBS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혀 뭐 다시 정리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비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돈의 흐름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짚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어떤 그 다큐멘터리였고 심지어 이거는 2024년에 제작된 거고 네, 그 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계약한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원본을 내리고 이제 그 편집본을 왜냐면 그 전체 영상을 다 올리게 되면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네.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호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라는 건데요. 얼핏 그냥 이런 유튜브 상에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걸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더 제가 화가 나는 건 뭐였냐면 윤석열 정부 동안의 어떤 이런 공적 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훨씬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어떤 뿌리 깊은 불신이 쌓여 있는 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게로 돌리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 뭐 정부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호도하는 분위기가 또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 가짜 뉴스를 퍼뜨리던 분들이
지금 또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았는데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느껴지기도 윤석열 하거든요. 정부가 뿌리 깊게 심어놓은 그 공적 기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의 불똥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로 밖에 튀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먹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보면은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정말 제목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언론을 탄압하고 뭔가 검열을 했나? 이렇게 의심이 정말 들게끔 제목을 막 이렇게 또 짓잖아요. 어떤 밈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서사의 어떤 그런 것들,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근데 이거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내막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또,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정부를 막 흔드는 분위기가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더더욱 정부를 흔들기 좋은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호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극성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코너에서도 좀 필요한 어떤 팩트 체크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짧게 한번 짚어봤고요. 찌이님이 이미 많은 이들이 봤다는 거, 요거는 팩트 체크된 거를 보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가짜 뉴스를 보셨다는 걸까요? 네, 후자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우리한테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정말 뭐 충원을 해야겠죠. 근데 정부가 어떻게든 뭔가를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보려고 정말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잠도 잘 안 자가면서. 휴가 만나까지 해가면서. 네, 뭐, 휴가 예. 반납까지 해가면서 사실 노력하는 거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뭔가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부처럼 소통을 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정부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힘을 실어줘 가면서, 그리고 일부 만약에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왜냐면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해 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합니다. 아, 네. 찌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까 많이 이들이 봤다는 게 이제 가짜뉴스를 이제 많이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퍼날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검열을 했어? 그럴 리가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제목을 보니까 처음에 "헉, 설마 하면서 본 거예요. 설마 정말?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가짜 뉴스들이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